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강 날아차기, 주민 쇠파이프 공격, 담배 시비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한강 날아차기는 JTBC에서 보도가 됐는데 보시면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제 앞에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 보이죠? 이게 와이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분이 남편. 이분들은 40대이신가 그래요. 50대네요. 50대 부부가 아내분 앞에 남편분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옆에 걸어가고 있던 20대 남자가 갑자기 발로 참. 그냥 갑자기 발로 참. JTBC 영상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 파이프 폭행은 개 산책시키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보라 그랬대. 일로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강목으로 머리를 쳤고요. 강목이 부러지자 쇠파이프까지 들어서 추가로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격을 한 사람은 경찰 출신, 은퇴한 경찰이고 공격당한 사람은 30대 여성입니다. 이것도 JTBC 뉴스네. JTBC가 일 잘하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더 최근인데 이게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래요. 옆집 사람이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쇠 날붙이로 공격을 해서 미수로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한테 잘 알려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실제로 그 쇠붙이로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징역 5년이 나오냐. 그리고 강목하고 쇠파이프로 지나가는 산책시키고 있는 여자 공격한 그 사람도 뭐 아직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강목으로 머리를 맞으셔가지고 여자분이 기절을 하셨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짝 움직이니까 아직 안 죽었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건 이제 목격자가 진술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이. 근데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징역 1년이나 받을까 말까 그럴 것 같아요. 초범이면. 징역 1년 나와봤자 집행유예겠지. 이게 살인 미수로도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는 사과조차 안 했고요. 아내분한테 이제 사과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남편은 은퇴한 경찰이고 경찰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내분은 시의원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다 뭐 이런 말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 예상이긴 하지만 이 담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갑자기 날라차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뭔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많이 울분이 있는 상태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강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인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이미 증오하고 있던 시기에 어떤 사람이 또 눈에 운이 나쁘게 보여버린. 그리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통 이럴 때 흑자 헬스 같은 새끼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날라차기를 맞진 않아요. 보통 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있을 때 날라차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동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평소에 예민한 상태. 근데 이때 흑자 헬스가 흑구 산책시킬 때 쇠파이프로 때리진 않아요. 보통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죠. 담배 시비 같은 것도 뭐 이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렇고 김동현 형님 같은 사람들이 담배는 좀 밖에서 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부치로 공격을 할 것 같진 않아. 좀 이게 담글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좀 분노, 증오가 많아지고 있고 본인이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공격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매체 같은 데에서 이런 걸로 좀 캐릭터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니까. 사실 뉴스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예능이고 그 예능 같은 거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게 대박난 드라마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같은 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해자들이 어떻게 그려지면 그게 사람들한테 상식처럼 남아요. 그래서 콘텐츠들에서 아직도 뭔가 좀 부자거나 잘 나가거나 뭐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악으로 그리는 경우가 더 많고 일반적인 사람인데 피해의식을 가져서 공격성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캐릭터 묘사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무한 쇼츠 요미를 하고 있어서 쇼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힘없는 어떤 소시민이 갑자기 악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릴 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쁘다 악하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럼 사회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부천역에 또 무슨 예고가 있었어? 나 몰라. 형량을 세게 때리면 알아서 줄어드는데 한국은 그걸 안 하잖아. 오정보죠. 잘못된 정보죠. 형량이 강해질수록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그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근거는 있습니다. 형량이 세질수록 강력범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적절한 범죄를 했다고 쳐. 적절한 범죄가 좀 웃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징역 1, 2년짜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쳐. 그러면은 그 범죄에서 보통 멈추는데 형량을 세게 때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징역 1, 2년짜리인데 그 나라에서는 5년, 10년이 되잖아. 그러면은 더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했다 하고. 그래서 형량이 세질수록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 근거는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면 연쇄범이 사라질 겁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그런 사형제도 같은 게 사실상 철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교보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왜냐면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미국은 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형제도가 없는 주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좀 벌을 세게 때리는 주가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게 때리는 주가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처벌을 세게 때리는 주에서는 범죄율이 떨어지고 형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환자들이 없을 거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연관성이 보일 정도로 세게 때리면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는, 그냥 센 놈들이 많아서 세게 때리는 거겠지. 저기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 있죠. 미국의 각 주의 주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은 건 사실임.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영욱 씨 같은 사람들이 징역 한 10년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위력을 이용해서 꿈을 가진 소녀들을 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존나 나쁜 거긴 한데 충동적으로 그런 걸 저지르는 때도 있잖아요. 뭐 같이 이렇게 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남자는 기대를 한 거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여자가 싫대. 근데 이 새끼가 했어. 이것도 물론 존나 나쁜 짓이지만 고영욱은 본인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창문 열고 나 알지? 룰라 싸바싸바 태워서 연예인 되고 싶어? 그럼 내 말을 들어. 이게 저는 훨씬 나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었으면 20년 나왔어요 이거. 사람 죽여도 금방 풀려나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가벼워지긴 하지. 글쎄요. 저는 그런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형량을 받을지 계산하고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영욱 사건이 왜 정준영이랑 막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하고 왜 형량이 비슷한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상대가 미성년자 대상이고 위력인데 범죄율이 높든 낮든 길게 격리시켜야지. 그리고 또 이제 이래저래 말이 많아요. 일단 세금이 살살 녹아버리니까. 법이 교화를 목적으로 두는데 형량이 약하니까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은 막 저지르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누가 정의 얘기를 하더라고. 형량을 얘기할 때 정의를 기준으로 해야지 왜 딴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의를 파고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정의 얘기를 할 거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누가 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방어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우리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교화를 하는 거다. 교화 과정이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혹은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 얘기로 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했더니 범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더니 강력 범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더니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와서 사회 적응을 더 잘해졌다. 무조건 이쪽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엄청 벌을 주고 엄청 힘들어야 됨 이러면 이건 정의가 아니게 되는 거고 교화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벌 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범죄율 낮추기, 무조건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 택하기,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사회의 이득입니다. 타인에 대한 인권을 박탈한 범죄자가 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지가 아이러니함. 저도 되게 오랫동안 저걸 궁금해했는데 최근에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좀 깊이 해보니까. 그냥 법, 경, 검 등은 그냥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임. 이걸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죠, 사실.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박탈한, 남의 인권을 침해한, 남을 상해한 사람이 왜 인권을 보호받냐? 그게 사회 질서 유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임.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 질서 유지에 더 편하니까, 혹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니까. 그냥 그게 다죠. 그러니까 몇몇 콘텐츠들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단죄하는 사람. 유지태 아저씨 나왔던 그거 있잖아요. 바지 저고리 뭐 있었잖아. 그것처럼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콘텐츠들에서도 요즘엔 다뤄주는 게 있죠. 무조건 사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배트맨 같은 거에서도 나오잖아.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을 더 좋아하는데, 거기에 배트맨이 본인은 그 어떤 권한이 없지만, 그런 자격이 없지만 큰 돈, 본인의 정의감을 짬뽕시켜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어둠의 히어로가 되잖아요. 다경단이 되잖아. 근데 배트맨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범죄율이 떨어지긴커녕 범죄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영악해지고 서로 손을 잡고 배트맨에 대항을 하려고 하고 범죄자들이 더 강력해져 버리죠. 그리고 또 문제가 그런 배트맨을 따라하는 일반인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어떤 현실에서도 그냥 범죄자들을 무조건 개 조지고 한 번 죄 지은 새끼는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사회 질서가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을 하겠죠. 역사의 대부분에서 유사 이후로 대부분은 현재보다 훨씬 더 처벌이 셌잖아요. 훨씬 더 처벌이 강했잖아.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뭐 가까운 중국만 봐도 우리보다 형량이 세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강력범죄가 우리보다 적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나라 얘기도 나오네. 진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법을 너무 강력하게 해서 그렇다고 하죠. 지금 대혐오의 시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유를 항상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당하지 말고. 최근에 낙원이라는 얘기가 좀 있잖아. 나라 자체가 거대한 뭐다 뭐 이런 여자다 이런. 나도 이제 거기에 그냥 무작정 반항하고 무작정 싫어했던 때가 있어.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그걸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얼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의 인류는 남성성을 기반으로 발전을 해온 게 맞는데, 앞으로의 인류는 여성성을 기반으로 해야 발전이 될 건가 보죠. 그리고 그 발전이 뭐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내고 뭘 창조해내고 창작해내고 이런 생산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인간들이 서로 화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발전을 방향으로 해서 여성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겠죠.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제가 했던 억울함인데, 아니 그럼 남성성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뭐가 억울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남성성을 기반으로 인류가 발전을 해왔잖아. 난 아니거든. 내 남성성으로 인류가 발전한 건 아니거든. 지금 MZ 어린 친구들도 아니죠. 여러분은 인류를 발전시키진 않으셨잖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인류를 발전시킨 남성성들은 나이가 많으시겠죠, 지금 저보다도.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여성화가 되어 있으시고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면 여성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돌아가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본인들의 남성성을 희생해서, 본인의 인생을 희생해서 인류를 발전시킨 사람이니까 그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해. 그래서 뭐 그렇다고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한다는 거지. 라이토는 정의인가 토론하는 거 어때? 라이토는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개빡치는 거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다 이해가 돼요. 뭐 그렇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동의 안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러니까 이걸 바꿔도 사사히 바꿔야지 갑자기 팍 이러면 어떡해.